자연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삶. 여기는 고양우리 학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고양우리 학교 학교 설명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수많은 지금 관객들이 나와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의 사회를 맡은 고양우리 학교 6학년 학부모 코끼리라고 합니다. 제 옆에는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 주실 고양우리 학교 대표교사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어리 학교 대표교사 김센입니다. 예. 나중에 해주세요. 네, 방금 저희가 소개를 할 때 뭐 코끼리, 기운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게 뭐지 하면 되게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예, 진짜 뭐죠, 기운센? 저 고양 우리 학교에서는 별명을 부르거든요. 교사, 그다음에 부모님들 이렇게 별명을 부르는데 아이들은 교사나 부모님들에게 모두 이제 평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이제 뭐 하대를 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평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별칭을 사용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나 친구 엄마 아빠들에게 평어를 사용하면서 별칭을 부른다. 뭐 그렇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존댓말이 좀 자기 생각이나 의사 표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평어를 쓰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교사는 나이도 많고 어른이고 뭐 덩치도 크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수직적인 이런 관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교사와 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취지가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 간에 또는 교사나 부모님 간에 거기도 이제 서열화돼 있고 뭐 민증가 이래가지고 뭐 형 동생 뭐 바로 언니 뭐 이런 거 말고 네. 지위나 나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별명을 쓰고 평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가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 사람 이름이 아닌 이상한 사물 이름이라든지 동물 이름이 아마 종종 등장할 거예요. 네. 그렇게 등장하면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의아해하지 마시고 고양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의 별명, 별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저희 학교 설명회를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예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학교 설명회를 하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특히나 또 라이브로 하게 됐잖아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이죠. 이게 코로나 뭐 좀 잠잠해졌다 지금도 다시 되게 큰 확산세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실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 자체가 방역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실시간으로 그래도 쌍방향 소통이 좀 가능한 플랫폼을 찾다가 유튜브 라이브로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대안학교라고 하면 되게 좀 올드하고 좀 구식이고 아니면 좀 완고하게 자기들의 어떤 방식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 코로나 국면을 보면 오히려 이제 작은 학교라서 더 신속하고 그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 통해 가지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안학교의 좀 부정적인 이런 아니면 잘못된 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참가 신청을 미리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 한 세 배 이상 학교 설명회 신청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접근성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교육이나 일상이 되게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학교 또는 뭐 작은 학교에 대한 관심이 이게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무튼 저희도 첫 시도인 것 같아요, 그죠? 뭐 네. 대안학교에서도 뭐 잘 시도하지 않은 방식인데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또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좀 아무래도 이번에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양우리 학교 학교 설명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 설명회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아이들의 하루, 일상을 보여주는 일과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배움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지어봤는데
교육 철학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코로나19와 고향 우리 학교 어떻게 우리가 상반기 때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지내왔는지 수업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들어보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1부에서 이렇게 저희가 학교 소개를 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문자로 또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에서 또 질문을 받을 거고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답하는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고향우락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정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고향우락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어떤 영상이죠? 아이들이 이제 하루 일과를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학교에서 수업 장면이나 아니면 뭐 쉬는 시간에 방과 후에 노는 모습들 이런 것들 이제 사진으로는 저희가 이제 카페에 홈피에 이제 올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이랑 상담하면서 이제 전해드리고 하는데 이 수업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동영상으로 좀 전달해 준 적이 없어서 이번 동영상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 동영상은 뭐 연출 없이 100% 리얼 아이들 모습을 그대로 이제 담은 동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동영상 잠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좀 소리가 들쑥날쑥하다 그러네요. 보시는 분들 지금 음향 괜찮은가요? 네, 네, 동영상 진행해 주시죠. 얘들아 쌤이 오늘 들려줄 얘기는 까만 아기 양이라는 책이거든. 근데 너네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글밥이 많아가지고 듣기 좀 힘들 수 있어. 이제 대신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 양은 하얀색이잖아. 얘는 양이 까만색이야. 싹게 생각한 것 같다. 2년 뒤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양식이 할아버지를
네, 방송 잘 봤습니다. 저희 PD가 영상을 저희 방송 직전에 보여줬어요. 저희도 오늘 봤죠. 네, 비밀을 유지한 채. 어떻게 보셨어요, 김 선생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매번 보는 모습인데 영상으로 보는 것도 새롭네요. 애들이 학교를 어떤 곳으로 알고 어떤 느낌으로 다니는지 좀 더 영상을 통해서 더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좋았고요. 애들이 편안하고 배우는 거가 되게 즐거운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담겨서 좋네요.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늘 뭐 아이들 픽업하면서 오후 같은 학교인데 생각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게 영상으로 담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어쩌면 제일 궁금해하신 대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대안학교라고 했을 때 일반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별적인 강점을 가지는 파트이기도 한데 우리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기훈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 설명 홍보를 할 때 웹자보에 특별한 배움이라고 키워드를 넣었었어요. 그 특별한 배움이라고 넣었었는데 어떤 게 특별한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기훈쌤도 그렇고 여기 이제 수많은 스태프들도 그렇고 아마 제도교육 속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을 텐데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뭐 시험이라든지 경쟁 이런 학교 생활을 했던 우리 세대에서는 상당히 이 대안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 세대와도 조금 다른 또 그리고 일반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과도 조금 다른 이런 뭐 배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 교육 과정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훈 쌤께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학교 설명회 하면서 항상 이제 우리 학교 교육 철학이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짧은 시간 안에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지만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우리 학교 먼저 교육 철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양 우리 학교는 자연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교육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성의 기초에서 인지 교육, 그다음에 정서 교육, 삶과 배움의 기술 요 영역들을 균형 있게 배우고 성장을 추구합니다. 배움의 원리는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이제 비슷하겠지만 몸으로 그리고 자연에서 그리고 천천히 또 또박또박 놀면서 필요한 것을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고양 우리 학교 일과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고양 우리 학교는 9시부터 등교를 시작해서요. 9시 30분까지 하루 열기 뭐 하고요. 그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를 오전에 진행하는데 40분 수업, 20분 쉬는 시간 이렇게 하면 이제 점심 시간이 됩니다. 점심 시간은 12시 10분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1시간 50분 가량이 되고요. 저희가 점심 시간을 이렇게 길게 충분히 주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충분히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좀 확보를 한 거고요. 그리고 4교시가 2시에서 시작해서 2시 4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하루 닦기하고 청소를 하게 되면 이제 3시 10분 정도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3시 10분부터 6시까지 이제 방과 후 돌봄이 진행됩니다. 방과 후 돌봄은 특별한 뭐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놀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방과 후를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과 후를 가능하면 좀 짧게 빨리 귀가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귀가하도록 해서 방역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양 우리 학교 교과 과정을 좀 말씀드릴 텐데 앞에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있는 배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부분 말각을 수화샘, 영어, 다시 공부 요게 2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해서 전체 교과에서는 인지 교과가 33% 정도를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1과 3 과목과 프로젝트 과목이 각각 3시간씩 해서 3과 배움의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체능 뭐 그러니까 정서 관련된 교과목이 되겠죠. 그 과목들이 나가서 놀기, 음악, 미술, 그다음에 체육 이렇게 해서 전체 과목의 한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발성을 좀 북돋을 수 있는 과목들이 동아리 과목, 그다음에 스스로 공부, 그다음에 책 읽기 이렇게 해서 전체의 한 17%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영역에 특별하게 뭐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고 인지 정서, 그다음에 신체 발달 뭐 등등등 해서 균형 있게 교과가 이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요 교과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 저희 학교의 특별한 배움 소개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수화샘 과목인데, 수화샘 과목은 고향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는 아니군요. 영어도 있으니까 그 두 과목이 학년별로 수업이 되고 그다음에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고향 우리 학교의 수화샘은 원리, 개념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조작 활동, 협동 수업, 야외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수화샘을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원리부터 차근차근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히려 대안학교에서 뭐 이렇게 인지 교과, 뭐 수학, 영어 이런 거 적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오히려 이제 아이들 수가 더 적기 때문에 더 제대로 배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구구단을 배운다, 아니면 뭐 분수, 약수, 배수 이런 걸 배운다 하더라도 어떤 아이가 뭐 육치를 모르는지, 어떤 아이는 대분수를 가부수로 바꾸는 걸 모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사 눈에 하나씩 다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확인하고 알 때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2학년 길이 단원에 나오는 수업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문제풀이 이런 게 아니고, 뭐 172cm를 아니 172cm를 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이 현수막을 가지고 자를 10m짜리 자를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 자를 가지고 실제 이제 길이를 측정해 보고, 이렇게 몸으로 양과 개념들을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했던 수업이고요. 그 다음 보시는 사진들은 첫 번째 있는 사진들은 아이들이 이제 세 자릿수 배울 때 카드 가지고 이렇게 세 자릿수 만들어가면서 대소 비교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 옆에 사진은 이제 1학년 처음 수화샘을 배울 때 숫자 1, 2, 3 이렇게 배우거든요. 할 때 이제 3 배울 때 이렇게 이제 그림도 그려가면서 3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수업이고요. 그 밑에 이제 고래밥 있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래밥 하나 더 먹기 위해서 더하기 빼기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화샘 과목을 아예 딱딱하게 힘들게 이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동기를 익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말각을 수업. 말각을은 오른쪽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아마 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말각을 수업은 학년별로 교육 과정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학년에는 무엇을 배우고 2학년에는 무엇을 배우고, 이거는 이제 공교육 교육 과정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배우는 내용들은 정해져 있지만 배우는 방법들은 그때그때 다르고 선생님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1학년이 되면 처음에 뭐 한글부터 바로 익히는 게 아니라 연필 잡는 거, 뭐 선긋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우고요. 그다음에 말가글은 이제 근접 연령끼리 학년 통합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 영역에서 아이들이 이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 수가 이제 적기 때문에 누가 말하기 수업을 한번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기회가 많이 가죠. 그리고 듣기도 마찬가지고 쓰기도 마찬가지고 읽기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활발하게 오고 가고
예. 그래서 말가글 수업은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이들이랑 수업했던 장면인데요. 실을 가지고 이제 시화를 그리기도 하고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선생님 하는 얘기 듣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때로는 저렇게 이제 동그랗게 앉아서 각자 얘기를 하면서 하는 수업입니다. 저 수업은 이제 감정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감정 카드를 하나씩 뽑아가면서 자기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아이가 어떤 감정을 평소에 많이 느끼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잘 파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랑도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앞쪽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분하다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이 아이가 분하다 이런 감정을 얘기했다. 봤더니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게임을 못하는 날이었어. 그래서 분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뭐 자세히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1과 3 과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수업은 삶과 연결된 배움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에는 요리, 뭐 농사, 그리고 뭐 직조, 바느질, 목공 같은 수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익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기술만 익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화샘이나 과학이나 미술이나 여러 교과들이 이렇게 통합되고 연계가 됩니다. 아이들이 요리를 하면서 계량을 하면서 수화샘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목공이나 직조를 하면서 미술과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이들이 이제 직접 칼질해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파이 만드는 장면인 것 같은데 저학년들도 저렇게 요리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 이번에 뭐 코로나 전국 때문이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직접 바느질해서 마스크를 직접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수업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느질도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소근육을 정교하게 이제 사용해야 되고 해서 소근육 발달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시는 사진은 이제 농사 텃밭 수업인데 아이들이 직접 삽질을 하고 밭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과 삶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 1과 3 수업의 일부이긴 한데 목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아이들이 직접 목공 도구를 사용해서 톱질하고 전동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고 해서 필통을 만들었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소품들을 이제 자기들이 만들고 그걸 이제 자기가 가져가서 실제로도 이제 사용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목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화샘 과목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화샘이라는 게 생활에 되게 동떨어진 학문으로 여길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맨날 이제 더하기 빼기 하고 나누기 곱하기만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느낄 수 있는 과목이 좀 목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도면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길이들을 계산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직접 잘라야 하니까. 네네. 그래서 목공 수업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시켜드리고 제 얘기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다른 말로 저희가 주제 집중 수업이라고도 부르고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는 수업인데요. 한 학기 정도는 사회 인문 영역을 배우고 또 한 학기 정도는 과학 영역의 주제를 선정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배움의 다양한 방법을 익히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배울지 계획하고 정보를 찾고 조사하고 정리하고 해석하고 관찰하고 뭐 실험하고 토론하고 만들고 뭐 견학하기 등등등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책을 읽고 뭘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이제 사진은 저희가 빛 수업을 했던 사진인데 반사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지우개 가운데 갖다 놓고 그거를 이제 두 개 이렇게 붙여서 각도에 따라서 지우개가 몇 개로 보이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옆에는 만화경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던 수업이고요. 다음 보실 장면은
현미경 관찰하는 수업들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사진은 아이들이 까만색 뭐 통을 들고 있죠. 저기 이제 옵스큘라라 그래가지고 사진기 비슷한 건데 저런 것들을 이제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이 빛의 성질들을 이제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학 수업 이렇게 하면 과학 실험 키트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조립하고 만들고 이제 끝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접 생활 주변에서 쓰이는 소재들을 이용해서 실험 재료들이나 도구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수업이 빛의 굴절 배울 때였는데 아마 고향 우리 학교의 이런 과학 실험 수업이 조금 다른 것은 정해진 실험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이제 관찰하고 보고서를 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확장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빛의 굴절 관련해서 배우죠. 그래서 볼록 렌즈는 안으로 모이고 뭐 오목 렌즈는 빛이 밖으로 이제 굴절되고 하는데 그 실험이 이제 교사가 준비한 실험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에게 직접 자유롭게 좀 열어둡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볼록 렌즈를 이렇게도 해보고 거울을 이렇게도 내보고 해가지고 놀면서 더 배울 수 있고 그다음 실험이 이제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는 수업은 저게 이제 반사 배울 때인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레이저 포인터로 거울에다가 탁 쏴가지고 칠판에 있는 관역에다가 이제 점수를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이제 교과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더 다양한 다른 과목들이 있지만 주요 교과를 이제 설명하는 정도로 특별한 배움 관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훈 장시간의 설명 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6학년인데요. 특히 목공 시간에 많이 만들어 와요. 기훈생과 함께. 뭐 LED 스탠드도 만들고 우드 스피커도 만들어 오고 필통도 만들어 오고. 네, 물론 제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 언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들 대신 제가 진짜 학교에 가고 싶다,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교육과정 설명을 들을 때마다. 예, 장시간의 설명 감사하고요. 예, 지금 기훈생께서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양쪽에 지금 새로운 패널 두 분이 나와 계시죠.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졌죠. 네. 고양우리학교 학부모 두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3학년 학부모 작은 달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4학년 학부모 살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제 살구나 작은 달님이 이제 뭔지는 아시겠죠? 예, 별칭입니다. 네, 아까 기훈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 뭐 쉬는 시간도 저희 학교 상당히 길잖아요. 그리고 점심 시간은 더 길고 때로는 교무실이 아이들의 놀이터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목공이라든지 1과3 뭐 프로젝트 수업 이렇게 다양하게 특별한 배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학교의 특별한 교육 철학 교육 과정을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억나는 네.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상상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상상은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소개드리면 제가 이제 방과후 시간에 네네.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수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아이들은 이제 야구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한 친구가 5학년 친구가 공을 이렇게 야구를 하다 저쪽 어디로 올렸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가 공을 올렸으니까 야 네가 공 갖고 와 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뜸 그냥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들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네가 올렸으니까 네가 갖고 와. 근데 얘가 계속 우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렀어요. 일로 와봐 해가지고 왜 네가 이렇게 공 올렸는데 왜 네가 안 갖고 오고 싫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약간 이제 표정이 내가 혼날 짓을 했나 아니면 이런 표정이에요. 네. 근데 보통 좀 이상하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가져올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너 공 가지고 오는데 어려운 다른 이유가 있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애가 이제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네.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그릉그릉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성충이가 무섭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송충이가 무서워 공 못 가지러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 송충이 때문에 나 가기 힘들어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섭다고 송충이가. 그냥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 그럼 너네끼리 해결 잘 안 되면 쌤한테 와. 그럼 쌤이 꺼내주면 되잖아.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는 이제 마음이 싹 풀려가지고 다시 또 네. 즐겁게 야구를 하러 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겪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가 아이들을 뭐 이렇게 물론 잘못되면 혼내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대체로 먼저 물어봐줘요. 아이가 왜 그러는지. 그래서 충분히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좀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뭐 30명씩 와가지고 하나씩 다 나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 하면 사실 이제 교사가 그걸 감당이 좀 어렵죠. 근데 아이들이 뭐 6명, 7명 뭐 이렇게 있으면 충분히 이제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체로 좀 선생님들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충분히 잘 들어주고 이해해 주니까.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냥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이들한테 좀 권위를 가지지 않나.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선생님 말보다 아니 부모님 말보다 선생님 말을 훨씬 잘 들어요. 선생님이 이제 뭐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들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 뭐 부모님들이 SS를 보내기도 하죠. 우리 아이가 뭐를 하기 싫다는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아이들이 말을 듣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방금 아이의 에피소드는 제가 사석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다시 들어도 재밌네요. 네, 연기력 때문일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일단 선생님한테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걸 이야기를 하고 사실 또 그 부모님들은 또 선생님과 개별적으로 함께 상담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나눌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SNS도 항상 열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선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고민을 상담하고 선생님은 또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런 구조들이 이 작은 학교라 또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방금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기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특별한 배움을 아이들에게 베푸는 교사 입장이고 그러면 이런 특별한 배움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이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분께 한번 학부모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은 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8살, 9살, 10살이면 아직 한창 뛰어놀아야 할 시기이고 몸으로 체득해야 할 나이대인 것 같은데 이제 공교육에 입학하자마자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돌봄 교실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옆 친구랑 떠들면 안 되고 혼자 색종이 접기나 글씨 쓰기나 막 독서만 해야 하거나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맞는 그 교육 과정을 공교육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마침 텔레비전에서 혁신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방송도 타고 이제 주위에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혁신 학교는 좀 다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혁신 초등학교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돼서 혁신 초등학교에 제가 1년 동안 강사로 일부러 좀 이렇게 일을 해봤어요. 분위기를 알아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반은 정말 신나고 즐겁고 어떤 반은 또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받고 학부모님들조차도 마치 그 대학 발표를 기다리듯이 그 담임 선생님 발표하는 때만 되면 우리 아이 1년 망했다. 저반에는 정말 좋겠다. 이제 그런 거를 보니까 정말 그 혁신이라는 네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느껴서 그래서 대안학교를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고양시 파주시에 있는 대안학교를 모두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모든 대안학교가 교육비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방과 후가 6시까지 있고 그것도 성사천에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넓은 마당에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여기 고양 우리 학교에 있었고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인상적인 거예요. 그만큼 조화가 잘 되고 뭐 이렇게 소통도 잘 된다고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교사진이 바뀌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네. 제 아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남자아이라서 좀 수학은 잘 따라하지만 언어적인 부분은 좀 발달 속도가 느렸거든요. 얘가 이제 공교육에 갔으면 잘 따라갔겠지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한글을 떼지 못하고 이제 8살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얘 성향도 알고 그런 발달 속도를 모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방과에 개별 지도도 해주시고 뭐 방학 과제도 조금 특별히 더 나가고 마치 그러니까 공교육 교육 과정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복 같다면 대안학교의 교육 과정은 맞춤옷, 네. 맞춤 한 아이에 맞춰서 이렇게 개별 지도 해주시고 이렇게 그 한 아이의 그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바른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안학교에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굉장히 공부라는 게 즐거운 거, 네. 학교도 즐거운 곳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이 대안학교 교육 과정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맹자 어머니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데 직접 혁신학교 취직까지 하시는. 예. 그리고 모든 대안학교를 돌아보고 결국 선택하신 곳이 저희 어디라고요? 집요하거든요. 예? 어디를 선택하셨다고요? 고양우리 학교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고양을 학교가 이랬습니다. 예. 네, 살구는 어떠세요? 부모 입장에서 교육 과정.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가 뭐 특별한 배움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게 집중이 일반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도 같이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학부모도 같이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이 시간들이 이렇게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재작년에 저희 졸업생 하나를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한 1년 정도를 픽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친해졌죠. 서로 아침마다 보니까. 그래서 한 1년 잘 다녔는데 이제 방학할 때쯤 해서 어느 날 아침에 그 아이가 차를 딱 탔는데 뒤에 딱 앉더니 살구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왜 이러고 봤더니 뭘 이렇게 살짝 줘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식빵에다가 이렇게 누텔라를 발라가지고 구워서 내가 살구가 맨날 아침을 안 먹고 나오는 것 같아서 준비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 바쁘니까 이제 잘 먹고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그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우리 아들이 어젯밤에 그거를 준비하느라고 같이 마트에 가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고. 그리고 정말 아침에 그거를 만들려고 새벽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거를 또 만들어서 주려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본인이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상황이 막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그냥 학교에서 물론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아이와의 관계, 학부모의 관계, 또 아이가 학부모에게서 배울 수도 있고 학부모가 아이에게서 배울 수도 있고 이런 3자 간의 이런 서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특별한 배움이란 게 굳이 딱 학생에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배울 수 있는 학교라는 게 작은 학교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사육께서 말씀하시는 그 친구가 이번에 졸업한 친구 맞죠? 그렇죠. 네. 예. 그 아까 식빵을 만들어 줬다 그러는데
그 식빵도 아마 일과삼의 요리 시간에 배웠겠죠? 아, 오, 나비한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 사실 그 졸업생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더 있는데 파주였죠 집이 처음에. 저 운정. 예, 옆에 계신 살구와 이렇게 같이 카풀로 다니다가 그 친구가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6학년 2학기 때 이사를 갔어요. 천안으로. 예. 몰랐었어요. 네, 천안으로. 제가 싫어서 더 이상 픽업을 안 하려고 하나 그랬어요. 네, 천안이 뭐 여기 KTX 행진역에서 내려서 뭐 타서 가면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멀잖아요. 통학인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아니 뭐 천안까지 갔는데 무슨 우리 학교를 다니냐 전학을 가라.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아 코끼리 나 졸업은 우리 학교에서 꼭 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6개월 우리 학교를 천안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거든요. 네, 얼마나 좋으면. 네네. 네. 네, 하여튼 뭐 살구 말씀 중에 그 부모와 함께 성장한다는 부분 조금 이따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100% 공감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인데요. 사실 뭐 코로나19 전국은 엄청났잖아요. 상반기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예, 사실 일반 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등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학교도 이제 교육부의 방침을 잘 지키면서 6월 1일 날 등교 개학을 했죠. 기현생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일반 학교보다는 뭐 좀 낫겠지만 왜냐하면 저희 매일 학교를 가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도 아마 코로나19를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수업 방식이라든지 학교에서 아이들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었나요? 네, 이게 뭐 다들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겪는 아주 힘든 엄중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3월 달에는 뭐 개학이 뭐 일주일 연기되네, 2주일 연기되네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이제 4월 달쯤부터 4월 한 중후반 이쯤부터 이제 온라인 개학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등교 개학이 됐는데 저희가 학교 설명회를 하면서 매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래서 아이들을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 살필 수 있고 뭐 긴밀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이게 코로나 전국이 되니까 이게 그냥 장점이 아니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학교의 어떤 아이들이 일상과 교육을 지킬 수 있는 되게 큰 장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학교가 교육은 이제 교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부모회에서 이제 운영이 되지만 이게 코로나 전국은 아이의 교육과 안전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걸 학교의 학사 일정들을 교사에서만 이제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뭐 구성원이 뭐 100명, 200명이다 하면 그 100명, 200명의 의견들을 모두 다 듣고 그다음에 합의를 이뤄내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고향 우리 학교는 조그만 집단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능했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에는 교사회에서 소그룹으로 수업하는 걸 제안을 드렸었어요. 부모님들께. 그러니까 5명 이하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 좀 안전도 확보하면서 아이들 그 배움도 좀 지키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다 드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렇게 했더니 물론 이제 거기에 찬성하시는 부모님들 있으셨고 근데 대면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것을 과반 이상 아니면 뭐 다수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아이의 안전, 생명 뭐 이런 거랑 관련돼 있어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시는 의견 위주로 그쪽으로 이제 정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소그룹 수업을
안 하고 음. 2학년들은 아직 이제 온라인 수업이 어려우니까 2학년들은 1대1 대면 수업만 하자.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한 명이 와서 선생님이랑 1대1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직접 찾아가서 1대1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고 나머지 이제 3, 6학년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과 1대1 대면 수업을 이제 병행하면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이 그냥 뭐 이렇게 동상 하나 틀어주고 과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쌍방향 원격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설명도 해주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업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4월 20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 좀 지나서 코로나가 약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등교 계약을 이제 했고 결정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또 다시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언제쯤 계약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6월 1일 날 등교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서 등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학교가 이제 적으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그다음에 민주적으로 그것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코로나에도 좀 더 안전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교육 환경을 바꿀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등교 계약하고 나서는 특별하게 바뀐 거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학교 오면은 발열 체크를 꼭 하고 그다음에 손 소독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뭐 수업 같은 것들을 이제 잘 못하게 됐고 생존 수영도 못하게 됐고 만 요 정도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일상과 교육을 좀 회복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대비 뭐 8, 90% 정도의 배움과 일상은 회복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마이크 좀 네네. 지금 MHP님이 잘 안 들리신다 그러고요. 또 김성경님은 잘 들린다 그러시고 여자 파크로님은 또 잘 안 들리신다 그러고 그랬네요. 그 PD님 약간 이거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마이크 쪽? 예. 그리고 저 패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일정한 간격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그 음향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그 상반기 때 학사 일정을 운영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한 가정이라도 불안해하거나 하면 저희는 최대한 결정을 유보했었어요. 또 제 그 협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너무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답답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 상반기 때 우리 고양우리학교 조합원 모두가 그 과정을 잘 이겨냈다는 게 저는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었어요. 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코로나19 때 학교 운영을 하셨고 학사 일정 운영하셨고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상반기 때 코로나 전국이 어땠는지 사실 많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살구부터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좀 저희 아이가 덜 아픈 아이예요. 그래서 뭐 여지껏 학교를 빠진 적도 거의 없고 그리고 뭐 체험학습을 내고 여행을 가거나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어서 사실 저는 방학 때마다 좀 방학이 되게 짧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돼서 오히려 저는 좀 이 시간이 너무 한가하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계속 한 달, 두 달 이렇게 막 지나고 저희가 수업을 못 하게 되니까 아이도 좀이 쑤셔하고 학교 가고 싶은데 못 하게 돼서 이렇게 막 고럴 즈음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의 다른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물어보면 온라인 수업이 우리가 하는 온라인 수업이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 아이가 줌으로 이제 화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 하는 걸 봤는데
오히려 저희는 이제 인원이 작으니까 작은 학교라서 쌍방향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나중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참 좋겠다.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니까 뭐 키보드도 치면서 너무 재밌어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괜찮으신가요? 코로나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네. 예. 괴롭히시죠. 근데 줌으로라도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이 존경심이 막 들더라고요. 네, 저렇게 네. 난장판인 맞아요. 아이들을 그동안 네. 저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계셨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저희가 미루던 학교 총회도 하고 뭐 서로 전화도 돌리고 하면서 협의를 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네. 저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희 같은 작은 학교니까 가능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학교가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학교라면 뭐 정부의 어떤 지시를 기다리거나 뭐 학교에서 하는 이제 연락을 기다리거나 하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온라인 수업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선생님 얼굴 보는 것도 굉장히 희귀한 일이더라고요. 다른 학교 아이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저희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학부모의 위치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아이들 학습권 침해도 없이 어쨌든 매일매일 아이들의 등교를 결정을 하고 한 학기를 이제 무탈하게 저희가 지냈던 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한학교건 공교육이건 간에 어쨌든 이 교육에서 학부모가 비중 있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지나 보니까. 네, 맞습니다. 좀 뭐 사실 저희 대안학교에서는 삼주체라 그래서 교사, 학부모, 학생 뭐 그렇게 항상 늘 얘기를 해왔었는데 학부모가 그렇게 잘 드러났다, 도드라지게 드러났다고는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살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코로나 정국을 통해서 확실하게 부모의 역할, 삼주체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 그런 게 조금 잘 드러난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참 결과적으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예, 저에게. 맞아요. 뭐 저도 동감합니다. 뭐 전적으로 이 살고 의견에 동감하고요. 뭐 다만 아까 처음에 하신 말씀 중에 방학이 너무 짧다. 길었으면 좋겠다. 예, 집에 아들 둘이 있는 저로서는 전혀 동감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교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방학이 좀 짧아져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훈쌤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저학년 학부모로서 작은 달님은 이 코로나19 전국에 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먼저 온라인 수업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 뉴스 같은 데서 온라인 수업 얘기했을 때 엄마들 우려가 되게 많았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거기 앞에 앉아 있느냐, 오랫동안 그게 집중이 되겠느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아이가 하는 거 보니까 일단 한 반에 인원이 적잖아요. 근데 그게 인원이 적으니까 쌍방향 소통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이름 부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걸 배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근데 그거를 다 당황했어요. 이해를 네, 해요. 네. 온라인으로도. 그리고 얘가 이제 얘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런 말투로 대답을 하네. 그리고 친구랑 이런 장난을 치네. 집에서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었고 콘텐츠가 정말 깊이가 있고 다양하다는 거에 감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육학 전공하고 뭐 교원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이 있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선생님들의 에너지, 열정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쭤봤는데 온라인 수업이 더 힘드시다고 매일매일 개발하시는 이게 학년별로 매일 같은 시간 이렇게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매일
온라인 수업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괜찮은 거예요. 또 매일매일 그날 배웠던 내용 그리고 과제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그 수업의 한 장면까지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매일매일 끝나고 나서 보내주시니까 이건 마치 특별 과외를 받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 온라인 수업 되게 괜찮네. 이것만 계속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저희가 어쨌든 온라인 수업에서는 뭔가 이 산출물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제가 조금 많아졌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우리 애가 느낌이. 나 공부 너무 많이 해. 온라인 수업하니까 나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것 맞아요, 같아. 맞아요. 힘들어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인지적인 효과만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한 달 반 정도 하고 6월부터 이제 매일매일 등교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학교에 오니까 얘가 이제 뛰어놀 수 있고요.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송충이도 보고 또 이제 형들이랑 공도 차고 동생들한테 되게 시달리기도 하면서 그 관계를 맺는 게 그렇게 내 삶을 나누고 관계를 맺는 그런 이제 평범함이 그런 평범함에서 나오는 그 일상의 소중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그러니까 사회적 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회적 동물인데 지금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아직도 내 교실의 친구가 누구인지도 아직 모르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좀 안타깝고 저희 아이는 이 시기에 이렇게 대한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혜택을 많이 보고 축복을 받는 아이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저도 이번에 코로나 전국 때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게 됐는데 하면서 아이가 수업하는 걸 처음 보게 되잖아요. 봤는데 참 재밌는 현상이 기존에 선생님들께서 우리 고양우리 학교 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한 걸 저희는 사실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수업 모습, 교실 모습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모습을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 제가 너무 묘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항상 상상만 하던 우리 사실 카페 선생님들께서 정말 부지런히 올리세요. 수업마다. 예, 사진과 함께 올리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글이다 보니까 잘 안 읽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신기하게 이제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목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코로나19가 저희 삶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 예,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 선생님 뭐 저기 예, 대학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서요. 예. 아니 이제 온라인 수업 이제 저희도 처음이고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있었는데 재밌었던 거는 온라인 수업은 아무래도 시수가 작고 네. 그리고 이제 애들 개별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달림 아들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친구였는데 네. 뭐 수업을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달림이 이제 뭐 이렇게 뭐가 왔어 나한테. 그러더니 자기 아들이 자기에 대해서 엄청 좋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는 뭐도 잘하고 요리도 막 잘하고 이런 얘기를 의사 이제 같고 어, 예쁘고 수업하면서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제 하루 이제 수업한 걸 이제 알려드리잖아요. 오늘은 우리 엄마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였던 거예요. 텍스트. 텍스트. 네, 저에 대해서 설명한 게 네. 아니고 그냥 텍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예쁘고 그렇죠. 감동받았겠네요. 네. 그래서 작은 달님이 좋다가 말았다는. 네. 온라인 수업이 네, 빛과 그림자가 확실하게 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예비 대안학교 학부모님이시잖아요. 네, 관심도 많으실 거고 아무래도 이 살구라든지 작은 달님께서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셔서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희가 그냥 일방향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모습들이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패널들이나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대안학교의 대척점에 있는 학교들의 명칭에 대해서 뭐
일반 학교, 공교육 학교, 뭐 제도권 학교, 법정 학교 이런 용어들을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상황에 따라서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 그거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시간이 지금 많이 됐네요. 그 학교 소개에 대한 1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질문들도 좀 수합해보고 예,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2부를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가 진짜입니다. 2부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작되니까 절대로 나가시지 마시고요. 예, 4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만나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